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 나라로 사람들의 돈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지나가는 다리가 다름 아닌 리플의 XRP예요. 광고나 계획이 아니라 몇 년째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송금망입니다. 한쪽에선 이렇게 인프라가 조용히 깔리는데 정작 XRP 가격은 1달러 초반에서 꼼짝을 안 해요. 뭔가 이상하죠. 리플 홀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차트가 아니라 이 인프라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들여다보려고 해요. 왜 인프라는 켜졌는데 가격은 자고 있는지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 마음속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차트가 몇 달째 제자리인 걸 보고 있으면 손절할까, 더 담을까, 그냥 버틸까,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시죠. 오래 들고 계신 분일수록 더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고민의 진짜 답은 오늘 가격이 얼마냐에 있지 않아요. 리플 이 깔고 있는 인프라가 어디까지 왔느냐, 거기에 답이 있어요. 가격은 늘 그 인프라를 한참 뒤에 따라오거든요. 오늘은 동남아 송금부터 미국 제도권까지 그 인프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다리 하나가 옮긴 돈부터 보고 갈게요. 20조 원, 리플 송금망을 쓰는 일본의 한 송금 회사가 지금까지 해외로 보낸 돈의 누적 금액이에요.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어요. 더 놀라운 건 속도예요. 처음 그만큼을 쌓는 데는 14년이 걸렸는데 최근엔 그 페이스가 3배로 빨라졌어요. XRP를 쓰는 실제 송금이 실험이 아니라 이미 빠르게 커지는 본류라는 뜻이에요. 리플 홀더 입장에선 이 숫자가 빨간 차트보다 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두 개의 그림을 나란히 놓고 볼게요. 한쪽은 가격이에요. 올해 내내 1달러 초반, 우리 돈으로 1,500원에서 1,600원 사이에 갇혀서 답답하게 횡보 중이에요. 길게 들고 계신 분들 속 타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인프라를 보면 그림이 정반대예요. 같은 시기에 실제 송금망은 커졌고 미국에선 제도권 안전장치까지 하나씩 깔렸어요. 가격은 제자리, 인프라는 전진. 정반대로 벌어진 이 간극이 바로 오늘의 핵심이에요. 원래 이 둘은 같이 가야 정상인데 지금은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요. 먼저 동남아부터 쉽게 짚을게요. 일본 최대 송금 회사인 SBI 레미씨, 리플과 손잡고 XRP 기반 해외 송금을 시작한 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SBI 그룹과 리플 이 함께 만든 구조죠. 지금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으로 보내는 돈이 받는 사람 은행 계좌까지 바로 꽂혀요. 동남아 송금의 대부분이 은행 계좌로 가는데 그 핵심 길목을 XRP가 잡은 거예요.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매일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왜 하필 이 세 나라냐?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은 외국에 나가 일하는 가족이 본국으로 돈을 붙이는 송금 수요가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에 속해요. 그만큼 빠르고 싼 송금이 절실하죠. 기존 은행 송금은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비쌉니다. 그런데 XRP를 중간 다리로 쓰면 돈을 보내는 비용이 60-70%까지 줄고 시간도 몇 초로 짧아져요. 그러니까 XRP는 지금 오를까 말까 기대만으로 사는 물건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싸게 옮겨주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리플 홀더에겐 이 쓰임새가 가장 단단한 바닥이에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훨씬 분명해져요. 왼쪽엔 돈을 보내는 사람, 일본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있어요. 오른쪽엔 받는 사람,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베트남의 가족이 있고요. 그 사이를 잇는 다리가 바로 XRP예요. 보낸 돈이 잠깐 XRP로 바뀌었다가 받는 나라 돈으로 다시 바뀌어서 은행 계좌에 그대로 꽂혀요. 이 모든 게 몇 초 안에 끝나요. 예전엔 이 자리에 여러 은행이 줄줄이 끼어 며칠씩 걸렸는데 그 긴 줄을 XRP 하나가 대신한 거예요. 한두 번 시험이 아니라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당연한 반론이 하나 나와요. 송금에 좀 쓰인다고 그게 가격이랑 무슨 상관이냐? 그동안에도 가격은 안 올랐잖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의문이에요. 맞아요. 송금에 쓰인다고 그 다음날 가격이 뛰는 건 아니에요. 그건 솔직하게 인정하고 가야 해요. 그런데 동남아 송금은 시작일 뿐이에요. 지금 진짜 큰 변화는 미국에서, 그것도 가장 보수적인 제도권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지금부터 볼게요.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쉽게 풀게요. 작년 말 리플 이 연방 정부로부터 트러스트 뱅크, 그러니까 국가가 감독하는 신탁은행 설립을 조건부로 승인받았어요. 코인 회사가 받기 어려운 아주 드문 허가예요. 이 은행이 하는 일은 리플이 만든 디지털 달러인 RUSD의 보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RUSD는 XRP와는 다른 가격이 1달러에 고정된 디지털 달러예요. 중요한 건 이 디지털 달러가 많이 쓰일수록 그게 전부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즉 안전한 디지털 달러가 깔리면 그 위를 흐르는 XRP의 쓰임새도 같이 커지는 구조예요. 왜 이게 큰일이냐? 지금까지 전통 은행들은 디지털 달러를 크게 다루길 꺼렸어요. 맡긴 돈이 떼일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리플은 국가 감독 아래 연방과 주정부가 이중으로 들여다보는 구조로 그 보관 자산을 관리해요. 거기에 더해 은행이 망해도 맡긴 돈을 보호받게 해달라고 감독 당국에 정식으로 요청까지 했어요. 이런 안전장치가 갖춰지면 그동안 머뭇거리던 큰 은행들이 들어올 명분이 생겨요. 게다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올해 실물 자산을 디지털로 바꾸는 규제를 새로 짜는 중이라 먼저 깔아둔 리플이 유리한 자리에 서 있어요. 흩어져 보이던 일들을 시간 순으로 한자리에 모아볼게요. 몇 년 전 동남아 세 나라에 XRP 송금망이 깔렸어요. 작년 말엔 미국에서 신탁은행 승인을 받았고요. 올해 들어선 디지털 달러 보관 구조가 자리를 잡았고 동남아에선 규제까지 정비되는 중이에요. 따로 떨어져 보이던 이 일들이 사실은 한 방향을 향해 계단처럼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한 번도 뒤로 간 적이 없어요. 가격이 가장 조용할 때 바로 그 밑에서 길이 깔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차이를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한번 이 XRP 송금길에 올라탄 회사는 더 빠르고 싸기 때문에 좀처럼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기대로 사고 파는 건 분위기가 식으면 같이 식지만 매일 업무에 쓰는 도구는 그날 가격이 어떻든 계속 쓰입니다. 쓰임이 한번 쌓이면 좀처럼 식지 않는다. 이게 XRP를 단단하게 만드는 진짜 힘이에요.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인프라는 켜졌는데 가격은 왜 자고 있나? 차트만 들여다보면 답이 안 나와요. 멈춰있는 숫자만 눈에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인프라를 보면 답이 정반대로 보여요. 동남아에선 매일 돈이 XRP를 건너가고 미국에선 제도권 안전망이 깔렸어요. 가격이 멈춘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먼저 움직인 거예요. 길이 먼저 깔리고 그 위로 차가 다니기 시작한 다음에야 땅값이 오르잖아요. 지금 XRP는 길은 깔렸는데 땅값만 아직 그대로인 딱 그 구간이에요. 물론 장밋빛 얘기만 드리면 안 되겠죠. 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에요. 송금이 는다고 가격이 곧장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미국 규제가 더 늦어지면 단기적으로 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건 각오하셔야 해요. 하지만 그 출렁임은 이야기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할 건 하루치 가격이 아니라 실제 송금이 늘고 제도권이 더 들어오느냐예요. 그게 늘어나는 한 중간에 하락은 길을 부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파도일 뿐이에요. 그래서 두 분께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오래 들고 계신 리플 홀더분들, 길이 막 깔리는 이 조용한 구간에서 지쳐 던지는 게 나중에 가장 아까운 순간이 될 수 있어요. 하루 가격 말고 인프라의 큰 흐름을 보세요. 아직 안 들고 계신 분들, 가격이 잠잠한 지금이 오히려 인프라가 막 깔리는 초입에 올라타는 흔치 않은 자리일 수 있어요. 값이 조용한 것과 이야기가 끝난 것은 완전히 달라요. 이 둘을 헷갈리면 가장 중요한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정리하면 앞으로 XRP에서 우리가 봐야 할 신호는 일일 가격이 아니에요. 동남아 송금량이 더 느는지, 미국 은행들이 디지털 달러를 실제로 받기 시작하는지, 규제가 끝내 자리를 잡는지, 바로 이게 진짜 신호예요. 기술적으로는 위쪽에 넘어야 할 저항 구간이 두어 개 있고 연말 전망은 지금보다는 위를 보고 있어요. 다만 정확한 목표가나 들어갈 자리는 사람마다 사정이 달라서 영상에서 숫자로 딱 잘라 말하긴 어려워요. 중요한 건 이 신호를 남들보다 먼저 읽는 사람이 앞서간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 것들을 하나로 모아볼게요. 리플은 지금 동남아 실제 송금부터 미국 제도권 안전망까지 가격이 조용한 사이에 길을 깔고 있어요. 가격 횡보는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오늘 리플 인프라 구조까지 왔는데 사실 구독자님 본인 평단과 상황에 따라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영상으로 다 다루기엔 개인 변수가 너무 많고 유튜브 정책상 개별 수익 예측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저희가 운영하는 타점의 신 커뮤니티, 리플 손실 복구 프로젝트에서 그 구조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설명란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 페이지 열어보시고 원하시는 자료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료 전자책과 AI 포트폴리오 실시간 분석도 같은 페이지에서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플 지금 손절할까 버틸까 고민 중이신 분들 양쪽 다 괴로우시죠? 손절하면 이게 반등했을 때 2번 후회할 것 같고 버티자니 더 빠지면 그것도 후회할 것 같고 이 감정을 심리학에서 후회 회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잘못된 행동보다 잘못된 선택을 훨씬 더 아프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가격만 바라보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리플이 다시 올라가고 나서 가장 큰 후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 타점의 신 커뮤니티 리플 손실 복구 프로젝트는 이 감정의 사이클을 끊어주는 곳입니다. 화면 보시면 올해 2월부터 172전 172승, 누적 2050%, 단 한 건의 손절도 없이 기록한 수치입니다. 솔직히 이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승률입니다.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놨습니다.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감정 매매가 아니라 검증된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입니다. 나중에 리플이 다시 올라가고 난 뒤 가장 큰 후회는 그때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일 겁니다. 그 후회를 지금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무료로 신청해두세요. 고민만 하다가 복구 기회를 놓치는 사이클을 이번에는 끊으시길 권합니다.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내용도 꼭 확인해주세요.